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사 한책 제83보입니다. 제목은 재연설비 이야기 51번째, 부속실재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소방청 극기갑 재연 관계자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입니다. 지난 22년 5월 3일 화요일에 소방청의 극기갑 재연설비 관계자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그 소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문을 잠깐 먼저 보면은, 제목 극기갑 재연설비 전문가 관계자 회의 계획 알림, 이렇게 해서 5월 3일 15시 한국소방기술사회 장소, 주최 소방청 주관 한국소방기술사회, 총 참석자 20여 명, 소방청에서 7명, 소방분석제도과장 등 3명, 소방산업과 4명, 기술원 포함, 소방기술사회 4명, 학계 1명, 관계자 3, 대구안실련, 그 다음에 원희섭 세항공조 대표, 이렇게 3명이 관계자로 참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방본부 업무 담당자 중 희망자. 주요 회의 내용은 재연설비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방안,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부분은 대구안실련에서 주로 얘기를 했고요. 재연설비 설계감 및 TAB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이거는 제가 말한 것에 해당이 되고, 특별 피난계단 재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것도 제가 한 말에 해당이 대부분이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재연설비 성능 확보를 위한 개선 계획,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결정된 것이 없는 회의였습니다. 다시 보면은, 위 공문을 보면은, 주체는 소방청, 주관은 소방기술사회가 무언가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 2018년 국감장 이진복 국회의원의 말, 기술사하고 소방당국의 안일한 업무 처리가 국민들의 목숨을 더욱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청장님. 가 있었는데 이제 무언가 반성하고 있나 생각을 하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소방청과 소방기술사회는 전혀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회의는 민원인 3명, 즉 대구 안실련 김중진 공동대표, 자동차 앞댐파 개발자 원희섭님, 그리고 저였습니다. 그 외 참석자는 본 공문에서 본 바와 같이 소방청에서 총 7명, 이동진, 이강민, 황장혁, 권태규, 민정기 등이었습니다. 소방기술사회의 4명은 황현수 TAB위원장, 김상일 재연기술위원장, 김성한 부회장, 이태구 기술사, 이렇게 있었고요. 좌장으로는 한국화재 소방학회장 정기신 교수, 소방기술사이죠. 그렇게 참석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소방본부 소속의 사람들이겠죠. 한 10명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참석 전에 담당자 민정기님과 통화하면서 이런 분 좀 초청해 주세요 했는데, 그분들의 얼굴은 한 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여기에 기록들은 저의 기억에 의한 것들이어서 순서가 맞지 않는 곳이 있고요. 보충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 혹시나 크게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좌장인 화재 소방학회장 정기신 교수의 일장 멘트가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자기 주장을 심하게 하지 말고 일부 양보해서 그래서 합의가 도출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로 기억이 됩니다. 조금 길게 느껴져서 중간중간이 좀 놓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요지는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회의, 그러니까 그 대구 안실련 재연설비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회의 시작 전에 이런 회의 준비가 어디 있느냐, 이 참석자들이 아무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은 OHP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제 핸드아웃된 그런 종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얘기하는 이제 참석한 대구 안실련 보고 재연설비 실태를 얘기해보라 하니까 좀 말 따먹기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이 말로 해가지고 의사 전달이 이제 불확실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 불만을 토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좌장에 대해서 또 섭섭한 것을 얘기를 또 이분이 해서 하여간 좌장과 이분 간에 시끄러운 또 말싸움이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대구 안실련 실태조사 내용은 이제 제가 많이 들어온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두 부속실 단독 지원의 문제점으로 되풀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크게 특이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저층부에는 이제 바람이 많이 나와서 과압이 걸린다. 피난을 위해 거실 출입문 열기가 어렵고 계단 출입문 자동 닫힘이 안 된다. 그래서 자동 폐쇄 장치를 너무 세게 세트하고 그래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또 맹 안 닫히더라. TAB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여튼 TAB는 됐다고 했는데 뭡니까? 안실련에서 해보니 안 되더라. 이런 이제 실태를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앞電파의 과풍량이 원인이라는 것에 그것이 아닐지 하는 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저의 견해와 이제 많이 다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저층부의 계단실 문 안 닫힘 문제는 계단실에서의 저압 또는 음압 때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소위 전부 알아들었는지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속실 설정 압력의 하한, 그러니까 12.5파스칼 이상, 40파스칼 이상 하는 건 있는데, 어느 이상은 되면 안 된다. 전에는 60파스칼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살리는 것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동차 앞電파가 이제 안정되는데, 제 설정 압력을 찾아가는 시험에서 10초 이내에 되어야 한다는 이제 시험 기준, 그거를 10초는 너무 길다. 5초 정도가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소방청 실무자의 답은 그런 기준은 그래 돼 있지만은 실제 시험은 아주 몇 초 안 걸려서 아주 짧게 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안정되는데 너무 길게 걸려서 문제다. 실제가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을 했고, 저도 현장 TAB 할 때 그것이 안정되는데 시간을 많이 끈다. 이런 느낌은 저도 받지 못했는 부분이거든요. 기준상 10초를 5초로 줄이도 거기엔 다 합격될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고층부에 바람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이래저래 바람이 많이 새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계단실 같은 곳에 출입문들이 열리고 하면은 바람이 허실이 많아서 고층까지 안 올라오죠. 그래서 이거는
전층 재현을 안 하고 화재층 재현만 하면은 이거는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더군요. 그래서 고층부는 압력 형성 미달, 방향 풍속 미달. 그래서 이 안실련 내에서 하시는 얘기들은 소방청 화재 안전 기준을 믿고 또 뭐 시험 기준 이런 데 대한 이제 불만들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정도로 이제 기억이 되고요. 다음 원리섬님 발언이 있었는데 요지를 본다면은 그분은 제가 그 핵심적인 거를 잘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하여간 자동차 합電파 개발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주장은 뭐 과풍량이 나옴으로써 그러니까 자동차 합電파는 차압을 조절하는 것이지 풍량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계단실 출입문이 안 닫힌다 하는 이제 주장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 분으로 이제 저한테 인식이 돼 있어서 저는 그 얘기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것은 저하고도 전화상으로도 많이 다투고 했는데 이분은 하여튼 제 설명을 도저히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니다, 계단실의 압력을 측정해 봤느냐 물어도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때 했던 기억이고, 압력이 뭐냐 하니까 뭐 압력도 그때는 전화상 통화할 때는 압력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압력이 뭔지 이런 얘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실의 압력 상태 때문이다 하는 거를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마치 그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확실한 뭐 이거 시스문의 민원이 이건가 그건 잘 파악을 못했고, 이런 걸 하다가 어느새 시간이 1시간 반에 흘러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잡혀 있으니 몸도 지글지글, 잘못하면은 한 2시간 하면은 회의를 끝내는 분위기가 될 텐데,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좌장한테 눈총을 보내고 해서 발언권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발언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실련에서 하신 이야기와 원사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모두 부속실 단독 재연에서의 문제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부속실 단독 재연의 문제에 비하면은 비교적 작은 문제들이며, 제가 하자는 계단실 재연을 한다면은 그 문제들은 모두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별 피난계단 재연이 도입된 배경으로 모든 소방서적에 인용되고 있는 1980년 미국 MGM 그랜드 호텔 화재 사례, 그때가 11월이었죠.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건물은 24층 건물이었는데 불은 1층에서 났습니다. 여기서 사망자가 85명이었는데 화재실인 1층에서 18명이 죽고요. 나머지 이 14층 이상 24층에서 67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프로테지로 계산하면은 21%가 1층에서 죽었고요. 그 외가 이거는 열기를 마신 게 아니라 연기를 마시고 이제 거의 80%가 죽었습니다. 79% 정확히. 이 화재 등이 동기가 돼서 특별 피난계단 재연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즉 1층 화재실 연기가 고층으로 가지 못하게 하자고 특별 피난계단 재연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층의 연기가 계단실과 승강로 같은 수직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연돌 효과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꿀뚝 효과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걸 꿀뚝 효과에 의한 고층 상승을 막자고 이 특별 피난 계단이 탄생된 것입니다. 위의 사례를 전제로 두고 본론을 얘기해 본다면은
우리의 특별피난계단 재현 화재 안전 기준에 이런 아주 중요한 기본사항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를 고치자는 민원을 제가 했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서 피난자가 부속실로 나오지 못할까봐 문개방역 110N을 초과하게 하는 과압에 신경 쓰고, 즉 또 피난인이 계단실로 들어가게 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 과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즉 그런데 그 이후 계단실로 들어간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재현 설계에서 나가는 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TAB도 계단실 문이 밖으로 열리는 것은 생각지 않고 그건 밀폐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안 썼는데, 보충량이라는 개념이 화재 안전 기준에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이제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누설된 공기들이 밖으로, 계단실이 밀폐되어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다시 그 화재실에 피난하는 곳에 계단실 문이 열릴 때 그 바람이 그걸 몰려 들어간다. 그걸 보충량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계단실이 밀폐되어 있으니까 보충량이라는 용어가 화재 안전 기준에 있어요. 그거가 참으로 이제 잘못된 것이지요. 계단실에 부속실을 단독 지연을 하면 계단실에는 압력이 이제 외부 출입문을 열어버리면 없는데 그런 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장황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간다 하는 거를 고려를 하지 않은 재현 설계 TAB를 하고 있다. 그것이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되지 않아서 그걸 화재 안전 기준에 한 줄만 넣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계단실이나 승강로의 온도가 외부 기온보다가 높으면은 그것이 이제 연돌 효과, 꿀떡 효과가 발생되는데, 그 꿀떡 효과, 그거는 저층부에 음압이 생기고 고층부에 양압이 생기는 현상을 이제 꿀떡 효과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고려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좌장께서 기류가 있어야 꿀떡 효과가 아닌가요? 라는 이런 뜻의 질문을 해서 아차, 이렇게 하는 생각을, 그래서 내가 물었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2달 전에 소방기술사회 회의에서도 현 기술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군요. 꿀떡 효과 계산 공식에는 온도 T, 절대 온도와 높이, 중성면으로의 수직 높이 가는 H가 변수로 있어요. 근데 기류는 거기에 없고, 그래서 답은 차압인 파스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하는 말을 했더니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가 볼펜을 잡고 상부의 양압, 하부의 음압이 되는 것을 이게 정상 꿀떡 효과라고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기류 유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다면은 꿀떡 효과 직전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양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분도 재현공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구나, 꿀떡 효과 공식 유도를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장 실물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것을 고려하라는 말이 화재 안전 기준에 없다고 우리 소방기술사님들이 재현 설계 및 TAB에서 계단실에 꿀떡 효과는 없고 계단실에 들어간 사람은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옥상문 피난층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보고 설계 및 TAB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제기를 주장을 소방청에 보냈더니
이 제기에 이제 소방기술사회의 답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을 저한테 보내준 걸 봤는데, 피난 시에 외부 출입문은 뭐 간헐적으로 개방될 것이므로, 그것을 이제 1층에서 피난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방풍실이 있는 집, 있는 건물에서 얘기죠. 근데 이게 방풍실이 아주 세게 되어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지요. 그런데 하여간 이 피난자가 나가고 나면 또 닦이고 이런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소방기술사회의 글이 있었습니다만은, 설계자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간헐적 개방이라고 생각하면은 간헐적 개방으로 설계를 해야지 왜 밀폐로 생각하느냐, 설계하느냐. 이 간헐적 개방이라도 개방돼 버리면은 그 보충량이 제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단실 압이 제로가 되면은, 굴뚝효과가 없이 말입니다. 없을 때. 그러면은 이제 부속실 압에 한 50파스칼 걸리면은 계단실 문은 자동으로 못 닫힙니다. 그 차압이 50파스칼 되면 못 닫히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걸 자동 폐쇄 장치 압력을 37뉴턴이 아니라 50뉴턴으로 올리면은 닫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사람 출입이 또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이게 길게는 얘기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길게 좀 붙여봅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발언을 또 이어갔습니다. 2달 전 소방기술사회에서의 회의하는 과정에서 TAB 황현수 위원장께서 굴뚝효과는 건축의 책임이고 우리가 거기에 손대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하신 적까지 있는데, 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건축이 굴뚝효과를 책임지는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지만은, 불이난 비정상 상황에서는 그때 건축 보고 그것까지 책임지라 하는 것은 안 되고, 소방에서 그거는 비정상 상황, 비상 상황이죠. 그때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런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양보해서 굳이 건축이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방기술사는 어떻게 건축이 책임지는지 설계하는 사람도 알고 파악해서 그것을 건축이 책임 못 지면은 책임지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고, 설계가 건축에서 책임지도록 설계를 했으면 그걸 이해를 해서 그것과 조화가 맞는 재현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 소개를 또 그다 뒤늦게 했는지 앞에 했는지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넘은 나이인데 14년 전에 소방기술사가 돼서 60이 다 돼가는 나이의 기술사 대에서 감리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재현 설계를 하고 있어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그때 초기에도 했었는데, 그 사회적 업계 분위기가 화재 안전 기준에 맞으면 된다는 분위기, 즉 건축 허가 준공만 맞추자는 그런 우리 현장 분위기죠. 그런 사유로 하여간 밀려서 저도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의해서는 역시 한번 더 해보자 하고, 또 그때보다 10년 전보다는 또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도 이제 대책도 떠올라서 이거면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노력을 이제 해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까지 더 상세히 얘기는 한 것은 아닙니다. 좌장께서는 하여튼 굴뚝효과 얘기는 하시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독촉이 있어서 이런 긴 얘기를 못하고, 그런데 좌장 멘트, 초기 멘트에서 특별피난계단 재연이 지금까지 20회에 걸친 개정을 해왔다고 이제 말하는 것이 기억나서, 그거는 저는 지금 부속실 단독 재연이 이게 잘못 깨운 단추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렸다. 이게 25년, 6년 전이죠. 이 기준이 제정될 때가. 그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그냥 두고 다른 단추를 아무리 바꾸어 끼워 보아도 20번 바꾸어 끼워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속실 단독 채용 자체가 이제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25년간이나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했는 거를 틀렸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참 입장이 난처한 것은 맞겠습니다. 그래도 맞지 않는 것은 이제 하여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그때 화재 안전 기준을 처음 만드는 분들이 좀 참석했으면은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한번 토론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 얘기를 하니까 좌장이, 그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입장이 곤란해서 안 온다는 뜻인지, 모두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이 하는 얘기까지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다시 한번 말하여 특별 피난계단 제어는 저층부 화재실 연기가가 고층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저층 연기가 고층으로 가는 것이 계단실 및 승강로의 수직 통로 에서 발생하는 꿀뚝 효과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의 화재 안전 기준에는 비화재층의 거주자가 거실에서 부속실로 나오지 못할까봐 신경 쓰고 110뉴턴이 초과한다고 신경 쓰고, 사실 미국은 133뉴턴이며 그 인간의 좀 초능력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 계단실로, 하여간 부속실을 나와서 계단실로 들어가게 하는데 신경을 집중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사실은 피난을 못 해가지고 이 압력이 너무 높아서 피난을 거실에서 부속실로 못 나온다면은, 그 바람이 많아서 연기만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상태라면은 부속실로 나가지 않고 거실에 남아있는 것이 다행일 수 있습니다. 계단실로 들어간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국감장에서 이진복 국회의원이 한 말, 많은 사람들이 왜 비상구로 피난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요. 저도 아파트를 살고 있지만은 보면 비상구로 전부 대피하라고 그러는데, 그 대피하면 다 죽습니다. 한 멘트가 생각납니다. 계단으로 들어간 사람은 옥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1층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라는 말이 화재 안전 기준에 없다고 우리 설계 및 TAB에서 계단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옥상문과 피난층 문이 있죠. 이것이 열리지 않는다고 설계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인한 의미로 김상일 소방기술사회 재연기술위원장이 이게 이제 그렇지요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 김상일님은 긍정적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웃고만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좌장 정기신 한국화재소방학회장이 피난자가 왜 옥상으로 갑니까? 아래층으로 내려가야죠. 이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비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면 안 되지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이 난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소방은 비정상적인 상태인 불이 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는 반박을 하였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허공으로 제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소방 설계는 인간의 회피 본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밑에서 더운 열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위로 대부분이 올라가지 밑으로 글로 내려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회피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했으나 입 밖으로 내지는 이제 못하였습니다. 이진복님의 다음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비상구로 대피하면 모두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이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실에서 피난하는 과정인데, 쌀쌀한 겨울에 저층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실에서 피난하는 사람들이 부속실로 나오고 다시 계단실로 나갈 때
즉 두 출입문이 다 열릴 때에 화재실 연령기가 음압 상태인 계단실 및 승강로로 이제 빨려 들어가고 그 연기가 꿀뚝 효과에 의해서 고층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계단실 및 승강로에서 발생하는 꿀뚝 효과를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 좌장은 뭐 나중에 그 실험을 해보자는 뭐 그런 말씀을 또 하셔서 저는 교수님 연돌 효과가 생기는지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는 막 그런 심각한 질문을 했는데 막 웃으면서 막 이론적으로 검토해보고 필요하면은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참 화를 내고 싶은데 참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 같은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어서 참 속으로 삼켰습니다. 속으로는 막 이런 생각을 했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닐 터인데 그 말을 긍정적으로 들어줄 의사가 막 없는 상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2018년 국감장에서 한 이진복 국회의원이 한 말, 소방기술사에게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보충 강조 설명을 해 본다면은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에 이 계단실에 음압이 발생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화재실에 사람이 한 사람 뿐이면은 일 나가고 하면 이게 다 낄 텐데 두 사람만 되어도 일 나가자 이 문 열고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재실 연기가 이 음압인 쪽으로 싹 빨려 나가 버립니다. 여기에 부속실 그 길을 안만 하고 있어도 여기서 빨려 나가는 양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되면은 계단실은 확 더워지고 꿀뚝 효과는 더 커지고 이래서 재현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즉 거실에서 부속실로 나오는 문 개방 힘 110N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33N이 미국 기준인데요. 이거 150N도 뭐 웬만한 사람은 밀어 열 수도 있고 뭐 안 열리는 것이 더 다행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연기가 안 들어오면은 그 거실이 그 불이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라고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 연기가 계단실로 들어와 버린다면은 그리 들어가 버리면은 들어간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층부 계단실 문안 닫힘 원인, 이거는 이제 화재실에서의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화재실에서의 얘기인데요. 이것이 극기대파 과풍량이 아닙니다. 그거 문안 닫힘 생길 때 반드시 계단실과 부속실 간의 차압을 측정하십시오. 부속실에 구멍을 뚫어서 차압계를 거기에 설치해서 보면 됩니다. 아주 이게 돈도 뭐 들어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차압기 하나를 구멍을 빵 뚫어서 딱 꽂아버리면은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일인데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테스트 현장에 제가 간다면은 거기에 문에 차압기를 하나 빵 뚫어서 달게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부터 화재 안전 기준에는 이 말이 꼭 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꿀뚝 효과와 외부 옥상 출입문 개방을 고려하는 재현 설계와 TV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이 없으면은 이런 말이 화재 안전 기준에 없으면은 화재 안전 기준만 지키면 된다. 소방 기술사는 화재 안전 기준만 지키면 된다. 이런 자세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국민 안전을 팔아서 이제 먹고 살면서 그 기본 의무는 해. 그걸 합리적으로 이제 고치는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제 감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소리를 목소리를 좀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참 이 소방기술사들을 보면은 법규 기술사들이지 안전관리자, 성실한 안전관리자의 자세나 공학도나 과학도들의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상으로 저희 발언은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분위기도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장차 실험으로 확인하자는 좌장의 미루기 유도에 허탈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민원을 긍정적으로 이제 보자는 말도 이제 들리지 않고 그런 말로 들리지 않았고 의심하는 투 또는 시간 지연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좌장인 소방기술사이자 교수인 분이 저의 쉬운 말을 이제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알아들으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하여간 이 높은 자리,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소방청에, 그리고 또 먼저 선배들, 이런 분들이, 잘못한 선배들이 지금 안면에 받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저는 그런 안면이 없이, 이렇게 없어서 말하기가 편하지요. 누구 지은 사람, 이걸 제정한 사람들의 그 개인적 친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간 저를 좀 응원해 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희섭님이 계단실 난닫힘 실험 언제 해볼 것이냐는 이제 질문을 하니까, 우리 좌장님은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합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계단실 난닫힘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나 책으로 멘트 댓글로 아무리 설명해도, 공학적인 설명을 해도 좋다고 이렇게 응해주는 분, 알아듣는 분이 참 없는지, 그래서 실험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저도 불러 주십시오. 그때는 계단실과 부속실 간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거기다가 문짝에다가 차압기 하나만 딱 꽂아버리면 됩니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아무 결론 없이, 기약도 없이 as soon as possible만 가지고 이제 폐회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한번 정해진 것은 이렇게 고치기가 어렵구나. 선발자의 실수를 덮어주는 후배의 후덕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 국감장 이진복 국회의원이 지적한 소방청과 소방기술사회의 안일한 업무 자세, 소방기술사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제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점검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을 소방기술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영역을 더 넓혀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런 공간들을 메꿀 수 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계단실로 피난한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할까 아닌가를 검토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추운 계절에 꿀뚝현상 연돌 효과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검토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요? 저의 민원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이제 방금 얘기한 이거죠. 마지막으로 소방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음에 이런 회의를 개최할 때는 어떤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보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양심적인 분과 지금의 기준 제정에 참여한 분을 초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진복님 말 맞다나, 건축, 소방설비감리, 그리고 공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공조 관련자분들도 초청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소방청과 소방기술사회 둘이서 하는 것은 이미 신뢰성을 거의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